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차량 문콕을 당했고 가해자는 인적사항 조치 없이 도주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문콕 당시 차량 흔들림까지 있을 정도로 가해자가 차량 문을 격하게 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교통과 접수는 했지만 교통사고건이 아니라며 접수는 해주지만 사건 진행은 어렵다고 하였고 재물손괴로 다시 재신고 접수해 지금 수사 중이지만 형사님 말로는 고의성이 없다며 처벌 가능성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영상을 보니 동승자인 남자 그리고 차주인 여자분의 다툼이 보이는 상황에서 남자분이 격하게 문을 열고 부딪히는 소리와 충격으로 여자분이 놀래서 제 차량 파손 부위를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고의성이 다분한 재물손괴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후 남자분 연락처를 찾아내 연락을 했고 처음에는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말을 번복하며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동승자의 차고도 차주의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차주 쪽으로 피해자 직접 청구든 민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꼭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문콕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정말 마음 아프죠. 차 찍혀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사고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들과 너무 많은 그 상황들을 좀 접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국민들의 어떤 법률적인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많이 찾아보고 이제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자동차 문을 열었고 사고를 인지한 걸로 보여요. 차량 파손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이 정도면 고의성 있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의 고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러 손괴의 고의가 있느냐. 손괴의 고의가 이제 차량문을 열 때 고의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차량문을 열고 나서 실제로 확인을 할 때 고의는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이 옆 차량을 파손시키겠다는 고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경찰이 이 부분은 고의성이 없다며 처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보면 제가 CCTV를 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문을 열 때는 고의성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문을 여는 행위, 재물 손괴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시점에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재물손괴라고 정확히 또 이제 죄명을 잘 주셨어요. 이 재물손괴죄가 일반적으로 어떨 때 적용이 되게 되나요? 헌법 제366조의 손괴죄에 관련된 부분은 타인의 재물과 문서 등으로 어떤 대상을 되게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타인의 재물과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효용을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게 뭔가 갖고 있는 효용, 한마디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 상태 이런 걸 변경했을 때 처벌받는 조항이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문콕 사건의 경우 만약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면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건이긴 한가요? 당연히 처벌할 수 있죠. 실제로 처벌된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또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셨어요. 사실 차주가 아니라 동승자가 낸 사고이잖아요. 동승자가 낸 사고이지만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법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일반적인 교통사고 판례나 아니면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들을 워낙에 검색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그러니까 자배법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면 동승자도 운행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자동차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도 처벌을 하거나 그렇죠. 동승자도 어쨌든 과실이 있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완전 정차 중에 발생한 거라면 한마디로 주행 중이 아니면 운행 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운행이라는 표현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운행 이익을 따질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럼 운행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지금 동승자한테 책임을 부과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문을 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면 더더욱이나 이 행위를 한 동승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운전자가 처벌받는 건 아니겠죠. 아, 그렇죠. 지금 우리 상담사님께서는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다. 손해를 배상받고 싶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실제로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피해는 발생을 했어요. 문콕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동차 문이 좀 찌그러지는 결과가 발생을 했다면 CCTV 영상은 우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하고 통화 내용, 통화도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연락처에 찾아가 연락해서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통화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녹취된 녹취록. 그 다음에 차량을 이제 수리를 했다면 차량 견적서. 수리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계속 타고 다닌다면은 사실 조금 입증해야 될, 재판에 나가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견적서하고 만약에 이 사안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위자료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문콕 사고 좀 자주 일어나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좀 서로 조심하는 거겠죠. 예. 근데 실수로 다른 사람 차에 이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